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지난 춘추시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국시대를 다룹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기 전까지 혼돈스러웠던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라는 명칭은 같은 시대의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에서, 전국이라는 명칭은 해당 시대보다 조금 더 이후인 한나라 때 유향이 쓴 전국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나마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했던 춘추시대와 달리 전국시대에는 주나라는 권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로 흩어져 있던 도시국가는 춘추5패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기는 했지만 전국시대에는 7개의 영토국가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재편되었습니다. 7개의 영토국가는 동방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북방의 연, 그리고 중앙의 위, 한, 조 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칠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물론 이 7나라 외에도 주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가 있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죠.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연도를 기원전 453년인지 403년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의 강국 중 하나인 진나라가 내부 반란으로 기원전 453년에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었고 기원전 403년에 주나라가 이 세 나라를 공인했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연도 문제를 회사 창업에 잠깐 비유하면 영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전국시대는 이 세 가문, 이 진나라를 셋으로 나눈 삼가분진이라는 하극상으로 시작했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중국 통일로 이어집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5패라는 걸출한 패자가 있었죠. 반면에 전국시대의 전국칠웅은 왕으로 불리며 권세는 높아졌지만 지도자로서는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전국칠웅을 섬긴 신하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쇠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시대가 낳은 걸출한 신하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고사성어도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넓혀드리는 여기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기입니다. 76전 64승 12무승부, 무패전적입니다. 이러한 오기의 맹활약으로 위나라는 기원전 5세기 말에 패권을 잡습니다. 오기라는 이름처럼 이 인물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오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오기는 고향인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좌절되자 자신을 조롱하던 3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나라로 도망쳐야 했고 출세하기 전에는 절대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노무에게 약속했습니다. 노나라로 가서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모칭상도 당했지만 오기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학자 증자가 이 때문에 오기를 파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오기는 이때부터 문을 버리고 물을 갈고 닦았습니다. 또 오기는 제나라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고 노나라의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제나라가 노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오기는 선봉에서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아내가 제나라 출신인지라 다른 신하는 오기를 의심했죠. 이에 오기는 아내의 목을 잘라서 입궁하게 됩니다. 괜히 입방아를 찢던 다른 신하는 벙어리가 되고 오기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조용해졌죠. 오기는 제나라의 침략을 잘 막았지만 다른 신하의 견제 때문에 더 이상 노나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마침내 고국인 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위나라에서 신출기물한 전법을 보여주며 위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했죠. 이 즈음에 오기가 저술한 오자병법은 후세의 병법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기를 발탁한 위 문우가 죽자 오기의 개혁 정책을 반대한 위의 중신이 차기 군주인 무후를 설득해서 오기의 관직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자 오기는 또다시 위나라를 떠났고 이번에는 초나라로 갑니다. 환갑도 넘은 오기였지만 다시 한번 부국강병책을 보여주며 2년 만에 초나라의 국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에서 겪은 일의 데자뷰일까요? 오기는 자신을 발탁한 도왕이 죽자 초나라 귀족 세력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비운으로 가득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기 한 사람만 다루는데도 이야기가 길다면
이후에 나오는 다른 제자백과는 전부 다 이야기했다가 이번 영상이 1시간은 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인물은 간단하게 의의만 설명하려고요. 어쩌면 오기가 전국시대 당시의 시대상, 인물상을 투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기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세하겠다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또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가 있다면 고국도 저버릴 수 있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무슨 소시오패스 같은 인물이 전국시대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인물은 방연, 손빈, 상항, 장의, 소진 등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비율만 따지면 80%인 방연, 손빈, 장의, 소진 등 4명이 전국시대 최고의 종행자 중 하나인 기곡자를 스승으로 모신 동문이었습니다. 방연과 손빈은 같은 시기에 동문수학했는데 방연은 자신보다 뛰어난 손빈을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이후에 방연이 위나라에서 임관하자 손빈을 위나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계략을 꾸며서 손빈이 무릎 슬개골을 잘라내는 형벌인 빈형을 받게 합니다. 믿었던 방연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손빈은 이후 제나라로 도망가서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를 격파합니다. 오기 이후에 전국 7웅 중에서 가장 먼저 부상했던 위나라가 이때 몰락하게 되죠. 이후에 전국시대 역사는 진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진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이렇게 강대해진 진나라를 막으려고 6나라가 대항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나라의 부국강병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상항입니다. 상항도 전국시대 초반에 잘나가던 위나라 출신이었는데 위나라에서 벼슬길이 순탄치 않아서 인접국인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는 당시 영토 크기를 비롯해서 잠재력만 보면 패권국이 될 만했죠. 그런데 영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상항이 등장해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니까 잠자고 있던 맹수로만 있던 진나라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상항의 법치주의와 신상필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목지신입니다. 상항은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도성에 나무 기둥을 옮기는 사람에게 식금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무 기둥을 옮기는 하찮은 일에 거금을 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항은 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반신반의하며 나무 기둥을 옮기는 사람이 생겼고 상항은 정말로 상금을 내렸습니다. 백성이 법을 믿어야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항은 그 옛날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상항은 가혹할 정도로 법을 집행했습니다. 태자가 법을 어겼을 때는 태자를 벌할 수는 없으니 태자 스승의 얼굴을 칼로 째서 글자를 새기는 경형에 처하는가 하면 이웃끼리 감시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중형으로 처벌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시행하자 거리에 물건이 떨어져도 아무도 죽지 않을 만큼 사회가 안정되기는 했죠. 하지만 과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세간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진효공이 죽고 상항에게 사실상 처벌받은 그 태자가 해문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상항은 낌새를 채고 도망갔지만 범죄자를 은닉하면 처벌받는 법을 두려워한 진나라 백성이 상항을 고발하게 되고 결국 붙잡혀서 술에 매달려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받게 됩니다. 상항 스스로가 만든 법체계 때문에 상항 자신이 죽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와글와글한 사건 후에도 진나라는 거듭해서 발전했습니다. 자, 이쯤부터 진나라를 제외한 전국시대 주요 6나라는 진나라가 통일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재산실의 장인인 귀곡자 스쿨 출신이 다시 전면에 나섭니다. 소진은 가장 북쪽에 있는 연나라에서 시작하여 6나라를 돌아다니며 함께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을 설파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6나라의 재상을 겸임하는 전무후무한 위엄까지 달성했습니다. 진나라가 앉아서 당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합종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았겠죠. 합종을 설파한 소진의 동문인 장의가 등판했습니다. 장의는 진나라와 인접한 중원의 위, 한, 조나라 등 3진을 시작으로 6나라를 돌며 진나라와의 개별 동맹을 맺어야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협박까지도 했죠. 결국에는 합종을 깨뜨리고 연횡에 성공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이합지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합종연횡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의 향연 어떠십니까? 숨막히신다고요? 지금 녹음하는 저도 혀가 꼬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힘내시죠. 다 와갑니다. 마지막까지 진나라의 통일을 막으려고 나선 내귀족, 즉 공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제의 맹상군, 조의 평원군, 위의 신능군, 초의 춘신군입니다. 이들은 각기 인재 수천 명을 모아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4명 중에서는 맹상군을 최고로 꼽는데 맹상군에게는 재주가 특이한 식객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맹상군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 흉내를 잘 내서 개처럼 재빠른 도둑, 구도라고 불린 식객은 하얀 여우털로 짠 백호구를 훔쳐서 진앙의 처백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당장의 포위에서는 풀려났죠. 한참 도망치다가 함곡간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닭 울음소리, 개명을 잘 내는 식객이 새벽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데 이 소리를 따라 진짜 닭도 떼창을 벌이는 바람에 성문이 열렸고 맹상군은 제나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개명구도입니다. 수많은 인재가 전국시대에 등장해서 노력했고 빛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야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혼란한 전국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하겠다고 결심하더니 정말로 중국 통일이라는 위험을 달성한 남자. 누구일까요? 모두 아시는 그분? 진시황 영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시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또 고소해주시는 삼종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